이 시간은 2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이화종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식시장 어땠나요? 네, 어제 코스피가 2,700선 회복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코스피는 0.92% 오른 2,735.05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4% 오르면서 930.57로 마쳤습니다. 변동성이 지금 크고 네네. 악재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식 차트를 봐도 지금은 바닥에서 조금 치고 올라온 정도입니다.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관이 코스피 주식을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어제 새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매파 발언으로 하락했었는데 오늘 새벽은 네.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오늘도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가 1.95%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S&P 500 지수는 1.13%, 다우존스 지수는 0.74%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로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속이 되는 것보다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나스닥 상황을 좀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말씀드린 대로 상승이 돋보였는데 일단 테슬라가 독일에서 기가 팩토리를 열었거든요. 네네. 이런 기대감 때문에 7.91%가 올랐고요.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은 완전 자율 무인 자동차 출시 준비 소식이 나오면서 2.7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2.10, 애플은 2.08%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최근 흐름을 보면요. 최근 6거래일 중에서 어제만 빼고 계속 올랐어요. 이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상승하는 거 미국 현지에서도 좀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약세장 아닌가요? 근데 계속 오르네요. 이 현지 전문가나 기관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 상승하는 5가지 이유를 좀 분석을 했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확진자 급증이 나와도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올 초에는 이 조정의 빌미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리 인상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갖다 붙이는 느낌도 있지만 지금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가 상승세가 이제는 좀 정점을 찍은 분위기 아니냐. 네네.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가라앉을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쉽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시장이 참 어렵네요. 제가 예전에 시황상 취재한다고 리서치 센터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오늘 왜 올랐어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라고 하고 다음 달에는 오늘 왜 올랐어요?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라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참 어려운데. 갖다 붙이죠. 네네. 이 주식시장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 안랩 주가 오늘도 상한가 같네요. 참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주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안랩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든 회사고 지금 안 위원장은 지금도 2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회사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철수 테마주로 묶여서 선거철이 되면 등락을 거듭하는데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말에는
주가가 63,5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오히려 상승이 시작이 됐고 최근 며칠 동안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175,800원에 마감을 했어요. 몇배 오른 그러니까 거예요? 예, 이게 보면 5거래일 동안 100%가 오른 거예요. 예, 그리고 2월 말하고 비교를 하면 17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향으로 또 다른 안철수 테마주 중에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써니전자도 오늘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윤석열 테마주로 묶인 주식들이 있어요. 네네. 덕성, 노루홀딩스, 삼부토건 이런 주식들인데 이런 윤석열 테마주들은 오히려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는 말이 야, 네. 주식시장만 보면 대통령이 안철수가 된 줄 알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역시 뭐 기대감 때문으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이런 특히 정치 테마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윤석열 테마주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총리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대로 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윤핵관, 네네. 뭐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국무총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 이렇게 둘 다 하는 거는 과도한 욕심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안철수 얘기. 인수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말인데 그런 권성동 의원 말과 달리 시장에선 여전히 안 위원장한테 기대감을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은행 얘기 좀 해볼 텐데 이주열 네.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차기 네. 총재를 오늘 청와대에서 지명을 했습니다. 어떤 분을 지명하셨나요? 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을 했어요. 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창용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서 아시아 태평양 국장으로 재직 중인 전문가로 금융통화 분야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하고 있고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 재정,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국내외 경제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런 의례적인 얘기죠. 이렇게 선임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는 총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오늘 내정자를 발표했다.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당선인 측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어요. 네네. 한국 총재 인사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부인을 아니 했습니다. 이 서로 말이 달라요. 왜?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아직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당선인 회동도 무산이 됐죠. 그리고 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서도 뭐 양쪽이 계속 삐걱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양측의 어떤 이런 삐걱대는 모습이 앞으로도 뭐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구 권력 갈등이다.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도 새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관련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인수위에서 이제 부처별로 업무 보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다 마치고 나면 이걸 다 종합을 해서 5월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내일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업무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일단 산업부부터 좀 보면 산업부의 현안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현안이 있어요. 이 반도체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데 인력 양성은 뭐 미국은 물론이고 대만, 중국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자는 게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윤석열 당선인도 반도체 및 기술 지원 인력 10만 양병론 뭐 이런 얘기를 중점 공약으로 내걸고 네네네. 관련 학과도 늘리고 뭐 교수 정원도 늘리고 그다음에 뭐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확충하자. 그리고 뭐 연구 개발도 하고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내용상 음. 지방 균형 발전하고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뭐 지방하고 수도권 이게 충돌하면서 좀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고용부도 좀 살펴보면 고용부 있어요? 네네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안입니다.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또 처벌 수준도 과도하기 때문에 뭐 개정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계속 네네. 해왔거든요. 네, 어제도 윤석열 당선인하고 6개 재계단체가 오찬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시했지만 이 재해 예방도 국가 수장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동계 입장까지 앞으로 좀 담아서 개정 방향을 좀 잡아 나가지 않을까 예,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2프로 경제TV 뭐가 될까요? 네, 오늘 정치 테마주 얘기 드렸는데 테마주는 기대감이 시작이 되는 것이 시작되기 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폭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언제 팔지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